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오늘 불법성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감시하거나 불이익을 주려고 문건을 만든 게 아니라 원활한 재판을 위한 참고용 자료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나 감시,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며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판부 진행 스타일을 파악하는 건 서울고검 공판 업무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법원과 검찰 정기 인사 직후 재판부가 바뀌는 것과 관련해 일회성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매일매일 열리라는 SBS, 윤석열 살리기가 애처롭습니다. 검언유착을 꾸준히 이어가며 특종도 단독도 해야 먹고 살 테니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예 대놓고 윤석열 변호를 자처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장님 곧 복귀해요라는 한 기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말 바꾸는 윤석열, 혀가 꼬인 걸까요? 스텝이 꼬인 걸까요? 판사 사찰 문건이 드러나자 자신있게 공개하며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된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쳐대더니 우리의 용감한 구수께서 하루도 안 돼 말 바꾸기에 나섰는데요. 느닷없는 일회성 정보 수집이었다는 겁니다. 11월 26일에는 9쪽짜리 재판부 불법 사찰 문건이 공개되자 사찰이 아닌 업무 참고용이라고 했는데요. 불과 하루도 안 된 27일 법원 인사철을 맞아 만든 것으로 사찰 문건이 아닌 일회성 문건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법꾸라지다운 말 바꾸기입니다. 이건 재판을 위한 노선 변경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부터 진행될 법적 공방을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일회성, 그러니까 딱 한 번 했다는 겁니다. 사찰을 일회성으로 딱 한 번 했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 믿으시죠?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판사 사찰은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그리고 아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그 근거는 공개된 판사 사찰 문건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기보고라는 단어, 기보고는 이미 사전에 보고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풀어서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기보고, 이거 잘 알고 있죠? 전에 이미 보고했던 내용이야.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해둔 겁니다. 이런 내용은 공개된 문건에서도 친절하게도 계속 등장하는데요. 행정처 2016년도 무리하기 법관 포함이라며 이 문서 작성의 출처가 2016년 판사 블랙리스트였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근거로 남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주 잘 관리하고 작성되어 왔다는 반증인 셈인 거죠. 어떻게 이게 일회성 문건으로 볼 수 있나요? 이제와 분리할 듯 싶으니 말 바꾸게 하며 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미 늦었습니다. 연일 검난이 시작됐다는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시작됐다. 뉴시스. 추미애 장관 직속 검사들도 들고 일어났다. 조선일보. 시민단체도 윤석열 사찰 의혹을 사실로 단정짓는 민주당 지도부를 고발했다. 머니투데이. 여당에서도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추미애 책임론. 시사저널. 검난은 시작됐다. 검찰 행정직까지 동참, 노컷뉴스 등등등등등. 그 중에 가장 웃긴 기사는 이거였는데요. 퇴직 검사장도 검난에 합류, 조선비즈. 현직도 아닌 퇴직 검사장이 무슨 자격으로 검난에 합류합니까? 이거 개그입니까? 쏟아져 나오는 검난 기사의 숫자를 채우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이상한 기사들. 찾아보면 어이없는 기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검사들은 이런 불만을 갖고 공무원으로서 항명까지 하면서 사표를 쓰지 않는 걸까요? 저 정도의 소신이라면 사표를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결연한 의지를 주둥이로만 터나요? 이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판사 사찰이 맞고 잘못된 거라는 걸요. 하지만 조직에 몸담고 있는 이상 집단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지들 말고 제발 단체로 사표를 쓰고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이참에 물갈이 좀 하자고요. 썩을 대로 썩은 검찰 조직이 해체되거나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항명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 찌질한 검사들, 알겠습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습니다. 26일 공개된 청원에는 27일 오전 11시 35분께 3,560여 명이 동의했는데요. 이 청원인은 검찰을 무소불위로 표현하면서 그에 기생하며 특권을 누리는 검찰 기자단의 말 한마디, 글 한 줄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은 당장 그 병폐의 고리인 검찰 기자단부터 해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원글에는 정현주 전 KBS 사장의 오마이뉴스 기고글 검찰 기자단 참으로 기이한 집단이 언급됐는데요. 정현주 전 사장은 이 글에서 출입처 기자단 문화를 비판하면서 지금은 매체 환경의 변화로 개방적인 브리핑 제도도 많이 바뀌어가는 추세지만 검찰 등 법조, 경찰, 서울시 등은 여전히 폐쇄적,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검찰 등 법조 기자단의 특권, 폐쇄성, 배타성, 권위주의는 완강하며 기자단의 마지막 성체로 불리기도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청원인은 예전에는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정부 부처들도 출입기자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해왔다. 정권과 조중동과 같은 특정 소수 언론이 폐쇄적 구조를 유지하며 공생하는 환경이었던 것이라며 그것을 처음으로 깨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다. 인터넷 언론사, 신생 언론사, 지역 언론사들이 겪는 차별을 없애고 국민들이 다양한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금 청와대 출입기자 500명, 국회는 1000명이 넘고 대부분 부처의 기자단은 개방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검찰 기자단에 등록하려면 기존 출입기자단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자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기자실을 이용할 수도 없고 브리핑장에 들어갈 수도, 보도자료를 받을 수도 없다. 심지어 출입기자단만 재판장에서 노트북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며 이런 폐쇄성 속에서 특권을 누리는 자들끼리 은근한 우월의식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폐쇄성은 더 짙어지며 패거리 문화가 싹트게 된다. 형님과 아우가 서로 챙겨주게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출입기자에게 당신에게만 준다며 피의 사실을 슬쩍 흘리고 기자들은 그것을 단독이라고 보도한다는 점이라고 했는데요. 청원인은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고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단독 기사가 탄생했고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4만 달러 현찰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는 어처구니없는 기사가 탄생할 수 있었다며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피해 사실 공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간 생각은 했지만 챙기지 못한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아래 관련 청원 게시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은 듯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마무리됐으면 하는 일들은 공수처 출범과 윤석열의 구속인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저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정말 지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가시죠. 갈 길이 멉니다.